우리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 이후 우리와 카타르 월드컵 H조에 함께 편성되어 있는 우루과이에서는 이 경기에 대해 한국의 두 얼굴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둔 분석이 나왔는데요. 엘파이스 우루과이는 우루과이의 월드컵 본선 첫 경기 라이벌인 한국이 브라질에 5대1로 패했으며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공격에는 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VAR 판정 2번에서 볼 수 있듯이 수비에 약한 면모를 보였으며 공격에서는 손흥민이 가장 중요한 선수로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의 반칙은 한국 대표팀의 다른 얼굴이자 주요 단점 중에 하나라며 공격과 수비에서 두 얼굴을 가진 팀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다음 평가전은 자신들의 라이벌 팀 중 하나인 칠레와 맞붙는데 한국 대표팀이 우루과이와 비슷한 라이벌을 찾고 있지만 수비적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하는 팀이 분명하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런 부분은 우리 대표팀 역시 명확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브라질과의 평가전 이후 우리 대표팀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한 번의 평가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상대는 바로 우루과이가 주목하는 칠레인데요. 칠레 매체들 역시 이 경기에 대해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권 최대 통신사인 에페통신은 에두아르도 베리조 칠레 대표팀 감독이 한국과의 친선 경기를 앞두고 한국의 스트라이커 손흥민의 큰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이며 그가 매우 역동적이고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위험하다고 말한 부분을 전하고 있는데요. 베리조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월드 클래스로 간주하고 있으며 칠레 대표팀의 주장 게리 메델 역시 이 같은 베리조 감독의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한 선수가 아닌 한국팀 전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칠레 대표팀에게도 우리와의 평가전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기사는 인터밀란의 듀오 아르투로 비달, 알렉시스 산체스와 같은 2010년 칠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베테랑 선수들을 제외하고 본격적인 세대 교체에 나선 데다가 감독의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한국 대표팀과의 평가전은 칠레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또한 라프렌사 아우스트랄은 우리 대표팀에 대해 터프한 라이벌이라 정의하면서 한국은 강하고 강렬한 팀이며 피지컬적으로 뛰어나고 전술적으로 훌륭하기에 칠레 팀에게는 매우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한국 대표팀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라테르세라는 이에 더해 베리조 체제 하에 첫 번째 걸림돌이 될 손흥민과 한국 대표팀은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칠레와의 경기에 앞서 타격을 입었지만 토트넘 공격수 중에서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압도적인 인물인 손흥민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한국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플레이하는 것처럼 팀의 왼쪽 공격을 맡고 있으며 조국에서 훈장까지 받을 정도로 중요한 선수이고 현재 선수 이적 시장 가치는 8천만 유로로서 아시아 투어에 나서는 칠레 대표 선수단 전체의 가치인 5,415만 유로보다 더 많은 선수라 이야기했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이야기는 우리 대표팀이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다른 국가와의 경기에서 늘 듣던 멘트였는데 손흥민 선수 덕분에 이런 반대의 경우도 겪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칠레의 베리조 감독이 새로 팀을 맡아 다양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신들만의 플레이 방식을 만들어가길 원하는 이번 평가전에서 우리 벤투 감독 역시 선발 선수 교체 예고를 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만약 손흥민 선수가 선발 혹은 교체 출장을 하게 된다면 그에게도 이 경기는 큰 의미가 되는 것이 그가 지금까지 대표팀에서 99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역대 16번째로 100번째 경기를 소화한 선수 곧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브라질전 패배를 딛고 우리 대표팀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포츠키다는 한국 대표팀의 경우 김민재, 이재성의 부상이 있고 칠레 역시 많은 부상자들로 인하여 완벽한 상태는 아니라면서 한국이 지난번 브라질전에서는 고군분투했지만 한 골을 넣는데 성공한 점과 칠레의 베테랑 선수들이 모두 빠졌다는 점에서 홈팀인 한국이 홈 이점을 살리고 경험이 부족한 칠레 팀을 상대로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게 될 것이며 한국이 2대1의 승리를 거둘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비해 객관적으로 칠레는 전력이 떨어지는 팀임에는 분명하나 오히려 칠레의 어리고 젊은 선수들의 투지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인데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경기를 앞두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소식은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이 해리케인의 원맨팀이라고 간접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비하했던 라이벌팀 아스날 레전드 출신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이 급 태세 전환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스날 레전드 폴 머슨이 프리미어리그 상위 6개 팀에서 각각 최고의 선수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손흥민 선수가 등장한 것인데요. 일전 토트넘은 해리 케인의 원맨 팀이라며 손흥민 선수와 클루셉스키를 무시하여 영국 현지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던 그가 6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최고 선수로는 호날두, 5위 아스날의 최고 선수로 아론 램스데일, 4위 팀인 토트넘의 최고 선수로는 손흥민 선수를 지목한 것입니다. 그는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이 두 번째 선수이며 베스트 플레이어는 손흥민이라면서 토트넘에서 단연 돋보인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수상한 것은 경이적이었으며 마땅히 받아야 할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강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었던 영국 축구선수협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선수 최종 명단에서 손흥민이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은 최악의 한심한 결정이었으며 그가 시즌 내내 한결같았다면서 세계 그 어떤 팀에도 들어갈 수 있는 선수라 극찬했습니다. 이런 폴 머슨의 평가를 받아 HITC는 손흥민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을 헤드라인으로 전 아스날의 스타가 손흥민을 토트넘 최고의 선수로 지목했다며 경이적이면서도 근면 성실한 모습의 손흥민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전했는데요. 매체가 보기에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이자 토트넘의 핵심 선수라면서 토트넘이 이번 시즌 탑4 진입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었고 그가 잉글랜드 국가대표 주전 공격수이자 동료인 해리 케인을 능가하는 것은 꽤 주목할 만한 부분이며 다음 시즌 다시 4위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참여할 콘테 사단의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분명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소식으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비교를 받는 선수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올 시즌 소속팀인 웨스트햄에서 리그에서만 12골을 기록한 뛰어난 활약으로 첫 대표팀 승선을 하게 된 제로드 보웬이 바로 그 선수입니다. 웨스트햄의 웹사이트는 제로드 보웬이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 해리 케인과 함께하는 손흥민이 될 수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그가 헝가리와의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으며 토트넘의 스타 해리 케인과 유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이자 부동의 공격수인 해리 케인과 손흥민 선수처럼 호흡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지난 몇 시즌 동안 케인은 손흥민 선수와 놀라운 호흡을 보여주었다면서 손흥민 선수와 케인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다른 어떤 공격 듀오보다 많은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잉글랜드 대표팀 내에서는 보웬이 손흥민 선수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헝가리와의 경기에서도 그에게서 손흥민 선수와 흡사한 모습들이 보였다는 기사는 케인이 잉글랜드를 위해 빛날 수 있도록 손흥민 선수와 같은 모습을 보웬이 보여줄 차례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의 평가만 보아도 알 수 있듯 손흥민 선수의 지나친 겸손과는 달리 저 우루과이, 칠레의 남미 대륙부터 유럽 대륙, 나아가서는 축구를 사랑하는 전 지구인들 중에 손흥민 선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